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11월 27일 삼성전자가 2025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7명, 총 9명의 정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퇴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 주장을 사실 9월 하순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매주 월요일 1인 시위를 통해서 줄기차게 삼성전자에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환골탈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이 아니고 오히려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과거 회계식의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 장에 정현호 부회장을 유임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분 한종희 부회장,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는 전영현 DS 부회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삼성전자의 3부회장 체제, 또 그 인사들을 그대로 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의 수장을 교체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파운드리 쪽에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분이 아닌 오히려 메모리 쪽에서 성골이라고 흔히 불리는 북미 사업부 총괄 한진만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는 산하의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사장급 직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이 이른바 반성문을 쓰면서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서 연속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조용 회장이 기득권 원로국 그룹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이끌 비전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가 드는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램에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HBM을 제대로 못한 것들을 삼성전자 D램의 설계 문제라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고 D램과 달리 HBM 전용 라인을 만들겠다고 전영현 부회장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 인력을 일부 개발부터 테스트까지 이뤄라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사업부서로 재배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R&D를 중요시한다. R&D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 48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반도체 특별법을 요구한 것과 매우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메모리 부분이 급하니 파운드리보다 메모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파운드리 부분을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게 됐는데요. 이번에 파운드리 부분 수장 역시 메모리 쪽에서 커리어를 쭉 쌓았던 분을 얹혔다는 면에서 역시 전영현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메모리 집중이라는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인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인력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삼성전자 인사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과감하고 환골탈퇴하는 변화를 이재용 회장은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입니다. 과거 이건 회장이 휴대전화 품질 향상을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휴대전화들을 불태우는 그런 이벤트를 했던 정도의 그런 식의 처방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품 품질의 문제나 또는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조직 각 부문들이 서로 지금 이해상충의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여러 부문을 거느린 삼성전자가 공룡화되면서 너무 관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사와 조직 개편이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런 인사와 조직 개편은 외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제는 사실 도전기업 입장임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전용 라인에서 HBM을 생산해서 SK 하이닉스를 쫓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내년에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D램 메모리 칩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매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D램 메모리 칩 하나에서의 공정 혁신이 멈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시장 역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고집하면서 파운드리 최첨단 제품에 대한 수주를 못 받은 결과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11.5%로 2024년 2분기에 기록이 되었고, 이것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이 사실 고사될 위기에 있고,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익 악화와 수주를 못하는 이유 때문에 평택에서 짓고 있던 파운드리 공장 P4와 P5에 대한 투자를 중지한 바 있고, P3에서 파운드리 생산하는 것 역시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를 우선하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동안 수십조 원들을 투자한, 그리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했던 파운드리에 대한 포기로 시장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가전 역시 레드오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큰 부가가치를 앞으로 창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거대한 공룡기업, 그리고 이해상충이 있는 사업 부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분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달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국관에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저에게 갑자기 기습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 중에 하나는 삼성에서 모바일 엑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과 내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퀄컴에게 좋은 가격으로 퀄컴의 AP를 사기 때문에 삼성 휴대폰 전화가 망하지 않고 건재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삼성 휴대폰 전화 부분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 휴대폰 전화가 그다지 경쟁력이 없는데 살아가는 것은 AP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이 AP를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주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미래 먹거리라는 파운드리 부분을 희생해서 휴대폰 전화를 겨우 살리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전화 부분과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이 이해상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삼성의 가장 기득권 조직 중에 하나인 사업 부분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만 하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HBM 전용 라인을 깔겠다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이야기한 것이 HBM4 로직 다이를 경쟁사인 TSMC에게 맡길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싶다, 그래서 TSMC에게 우리 것도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TSMC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경쟁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HBM을 수주할 그럴 요인들이 매우 낮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새3의 선택지가 될 것이고 정말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TSMC가 로직 다이를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삼성 메모리 사업부, 특히 HBM을 생각한다면 파운드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HBM 쪽에서 빨리 쫓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해상충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상충과 거대 관료화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휴대전화 부문, 메모리 반도체 부분, 파운드리 부분, 가전 부분, 그리고 하만의 전장 부분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분사를 하는 것만이 삼성이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독립된 분사된 회사에는 실권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도전 기업의 자세로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한 전략적 의사결정,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열사가 아닌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 지원 TF는 당연히 해체돼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독립 경영을 한다는 말과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사와 정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한 이후에 이재용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의 집안에게도 결국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사는 삼성전자 스스로가 또는 이재용 회장 스스로가 이런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쇠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사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구성원들 직원과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년 주주총회 때 이런 잘못된 인사와 삼성전자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주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총수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나 정치권 역시 너무나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분사와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만 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박사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